네, 오늘은 예비 중1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3S 아나운서 차일이고요. KNS에서 교수부장을 맡고 있는 서화신 선생님입니다. 자칭 MZ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 무섭잖아요. 오늘은 예비 중1들을 위한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다.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크기도 하는데 중1이 되면은 학교도 바뀌고 정서적으로도 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 전까지는 스피킹하고 재미있게 했다면은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 거죠. 네. A, B, C, D 노래 부르고 였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뭐가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시험. 초등 때는 시험에 압박을 받지 않다가 100점 중에서 몇 점. 본격적인 내신이 시작되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느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부터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를 앞두고 10월, 11월 이 시기에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교도 바뀌고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브릿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3월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용어나 개념을 좀 알아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월에 당장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흡수력이라든지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지금이 초등학교 끝물이고 지금 막판 스퍼트를 해두면 중학교로 갔을 때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딱 이맘때쯤 뭘 해두면 딱 좋아요? 예비 중1은 먼저 단어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법 용어. 아이들이 영어로는 알아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한국어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중등 가서는 선생님들이 모두 한국말로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데 동사를 모른다? 동사 하면 약간 이렇게 아니면 아예 문법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워하죠. 저희 학원에 왔을 때도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괜찮다 했는데 한국인 선생님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영어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영어가 너무 생활화돼 있고 원어민같이 공부를 했으면 문법 요소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리딩 파트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휘라든지 문제풀이 유형 접근을 해서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까 하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꼭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리딩, 독해를 문제풀이로서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유형을 접하면서 배경 지식도 넓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맞네요. 혹시 또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자면 아무래도 중등은 내신을 하기 때문에 내신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시험에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을 한번 접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지금 문법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간다면 접근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 맛을 보는 거군요. 네, 맛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긴 시간을 집중해서 하는 부분, 인내심, 끈기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키워줄 수가 있어요? 영어적인 부분을 실력을 쌓게 되면 아는 게 많아지면서 집중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실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실력이 좋아지면 사실 엉덩이가 더 오래 붙어 있는다는 발상의 전환인데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부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집에서 좀 알아보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주도적으로 공부한다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5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5가지를 각각 어떤 식으로 수업으로 푸시는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NS 어학원 예를 들어본다면 단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리딩이 나오는 단어들을 뽑아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배경 지식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단어장을 같이 시험을 절반 해서 섞어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라이팅 같은 거를 쓸 때도 스펠링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스펠링까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와 뜻 먼저 잡고 간다는 말씀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비 중1이기 때문에 문법을 전혀 안 해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개념이 있는지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되고요. 용어와 개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 이걸 같이 해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잘 따라올까요?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막막하고 인기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재미없다고. 초딩들 너무 힘들겠는데요?
내신 기출 그 연습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고등이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소초라든지 대치, 송파 학교들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 문제에서 문법과 연관이 있다 하는 문제들은 다 추렸는데 문법과 관련이 있다는 문제가 거의 7, 80%.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리딩 문제에서도 문법을 적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음집을 저희가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풀릴 예정이에요. 오히려 중학교 때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군요. 문법과 리딩이 같이 융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외국에서 왔다거나 전혀 문법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법을 좀 열심히 했다. 그러면 독해는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토플 유형의 장점이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유형과 배경 지식, 어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토플 리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는? 토플 같은 경우는 학습서들이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게끔 교재를 달리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딩을 통해서 어휘, 배경 지식 확장, 해석 정확도, 추론 능력, 길고 복잡한 문장도 대비하는 거죠. 토플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사실 수능하고도 공통되는 게 좀 있는 거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토플 하니까 드는 생각이 그 시험 말미에 라이팅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라이팅도 여기서 준비를 하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이른가요? 중등 가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라이팅을 아이들이 쓰는 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일기 형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재밌었다, 즐거웠다, 좋다, 왜 좋은지,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론, 본론, 결론의 근거들을 좀 쓰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에세이를 쓰면 좋은지를 2주에 한 번씩 라이팅 에세이를 써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 에세이 첨삭을 하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죠. 라이팅 뒤에 어떤 걸 추가적으로 또 하면 좋죠?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만 하는 수업 중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접목시킨 소설 수업이 있어요. 소설을 읽고 핸드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핸드북에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 내용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설에서 있었던 핵심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장미전쟁이라든지 시간여행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들을 리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독해, 라이팅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까지 하게 되는 세 개를 짬뽕시켰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을 한 일주일에 5문장씩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틀렸던 부분들을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처음에는 힘들지만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본인이 알았던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앉아있는 연습 시키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부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KNS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들었었어요. 그걸 좀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조금 해주실래요? 저희가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출석이 돼야 되겠죠? 출석을 하고 수업을 와서 어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문자로 어머니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일 무서운 게 엄마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좀 더 그걸 패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했어 끝 이게 아니라 수치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법 시험을 80점을 받았는지 50점을 받았는지 그래서 저희는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문법, 리딩, 소설 아이들이 집에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복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수업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학습 태도를 어머니들이 공유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첨삭을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작은 터치 하나가 잘하고 싶다, 패스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도 병행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해요. 답만 대충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숙제를 네이버 밴드에 올리면 답의 근거를 리딩은 찾아본다든지 공부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선생님과 공유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거 약간 운동할 때 새벽 운동 인증샷 같은 거 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새벽 6시에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 딱 올리면은 그게 인증되고 지금 들어보니까 평가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노력을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결과물로 바꿔낼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니까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엉덩이가 앉는 힘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의대반?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대반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학생들을 위해서 중등 가기 전에 인텐시브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닌가 봐요. 모든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최상위 레벨이 나오면 의대반을 갈 수가 있어요. 취지는 의대반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많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의대반을 가기 위해서는 중고등에 가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은 없고 영어의 감을 좀 유지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리딩은 토플과 탭스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심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비 중1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학부모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아이에게 가장 맞는 레벨에 들어가서 취약점들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스피킹, 라이팅, 그래머, 리딩 균형감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를 공부를 했으면 자기가 찾아봐서 정보를 리서치를 해본다든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꾸준하게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학생들도 이 부분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데는 정말 힘겹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꾸준하게 감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넘어갈 때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하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